그리고 반도체 디자인 남들보다 절반 시간에 개발해내요. 건축 그렇게 빨리 하죠. 가끔 다리도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렇지. 예. 그래서 대한민국 3대 특성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전체가 이 1등 아니면 뭐 아니면 도, 대박 아니면 쪽박. 여기 아주 우리가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벤처 정신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으로 가자. 자, 그래서 벤처 운동을 시작했어요. 95년 이전에 벤처기업 협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벤처기업 없었느냐? 있었어요. 여기 있는 회사들 다 95년 이전에 만든 회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 회사들은 어떻게 됐냐면 사막에 나무 심듯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이라는 게 없습니다. 코스닥이 없고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 10년 될 때까지 아무도 투자 안 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제가 젓가락 생태계라고 불렀습니다. 젓가락이다 이거. 아무도 투자 안 한다. 다 죽죠. 이제 가다 보면은. 근데 95년도에 이제 벤처협회를 만들고 벤처비전 2005를 만드는데 이제 제가 95년도에 메디슨을 그때는 코스닥이 없으니까 우리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우리 벤처 처음이죠. 상장시키고 나서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형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가만히 제가 회사를 분석해 보니까 이 회사들 중에서 증권거래소 상장할 수 있는 회사가 한 개도 없어요. 증권거래소 규정이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은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당연히 증권거래소는 상장 안 시키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들 문제를 풀어보자. 너 뭐가 없냐? 그러니까 돈이 없다. 또 뭐가 없냐? 사람도 없네요. 이 당시 벤처기업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배추 장사하는지 그렇게 합니다. 예. 벤처기업 모릅니다. 또 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별 기업이 접근하면 안 되니까 벤처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하자 만든 게 95년도에 벤처기업 협회를 95년 12월 2일 때짜에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립하면서 제가 발표했던 게 벤처비전 2005. 95년부터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벤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그래서 95년도에 500개의 벤처기업이 2005년도 10년이 지나면 4만 3천 개로 늘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벤처비전 2005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까? 이거 만드는데 딱 1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비서시켜서 만들었는데 근거가 뭐가 있느냐?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들었고 그냥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큰 흐름이 뭐냐면은 자금을 융자에서 투자로, 시장을 국내에서 세계로, 인력을 급여해서 주식 옵션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방안들입니다. 자, 만들고 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제일 필요한 것부터 하자. 돈이 없습니다. 그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돈 줄 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코스닥을 만들게 됐습니다. 코스닥을 만든 건 뭐냐면은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를 안 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96년에도 이미 대한민국에 10개 이상의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보니까 벤처 캐피탈이 잘 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만들었죠.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가요? 돈을 회수할 데가 없죠. 어디서 회수하죠? 회수하려면 코스닥에서 회수를 해야죠.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코스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수할 시장이 없으니까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이 만들어지니까 딱 여기서 투자가 들어갑니다. 언제 투자 들어가느냐? 한 3년 뒤에 코스닥에 상장할 것 같은 회사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굿윌을 가지고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굿윌의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착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산주의 공장에서 과거 소련 공장에서 공장 운영자가 와서 노동자들을 막 야단쳤어요. 너는 왜 일하는 척만 하냐? 그러니까 노동자가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또 월급 주는 척만 하지 않소. 이 굿윌은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벤처 캐피탈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돈 벌 기회를 주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을 우리 벤처협회가 주도해서 만들었죠. 코스닥이 만들어지면서 이 벤처 붐이 만들어지고 이 스탁 옵션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 유입되고 이 당시 이런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코스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또 후회를 하는 건 뭐냐. 한국보다 이 벤처 정책이 10년이 일본이 늦었습니다. 일본 이 당시 우리 코스닥과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코스닥 처음 만들 때 강력히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적자 기업을 상장시켜야 된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적자 기업 상장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NHN 없습니다. 지금의 다음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코스닥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 외에 수많은 것들. 코스닥 이외에 수많은 것들. 그래서 인력에 관한 문제, 사람이 필요하죠. 입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벤처 제도란 것이 미국이 제일 발달했는데 미국은 슐렛 패커드 이후 50년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럼 한국도 그냥 내버려두면 50년 뒤가 되면 미국만큼 가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 압축 성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압축 성장. 97년 5월 달에 이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금, 인력, 입지.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데 3당, 그 당시도 3당이에요. 3당 아무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3당 만장일치로 벤처기업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벤처기업 특별법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미국은 이런 법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한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 이 법을 뺏겨간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대로 뺏겨갔어요.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 당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법 만드는 사람들을 쉽더라고요. 참 쉽죠. 아주 쉬워요. 뭐냐? 일본이나 미국의 기존에 있는 법을 보고 뺏겨와가지고 조금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 특별법은 100% 대한민국의 창작품입니다. 근데 이 창작품을 1년 만에 통과시킨 것은 전후무한 일이에요. 우리 1년 만에 이 작업해서 통과시킨. 이 당시 정말 그 당시 산업경제부죠. 있는 산업자원부 계신 분들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도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97년 벤처기업 특별법을 저희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해서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자, 98년도가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돈도 만들 수 있죠. 코스닥 때문에. 그 다음에 지원제도도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양떼기로 늘려야죠. 늘리기 위해서 이 당시 했던 게 실험실 창업운동,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 아래 한글 살리기 운동 이런 운동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을 시켜야 되는데 창업할 사람들이 어디 있나 놓고 봤더니 학교의 실험실, 또 연구소의 실험실 이런 데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실험실에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서 실제 사업화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벤처 창업을 늘리려면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봐서 알죠. 요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구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은 이건 쉬워요. 저도 초음파 연구를 할 때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연구 보고서를 썼어요. 연구 보고서 쓰면서 열심히 안 씁니다. 흉내만 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보고서 쓰면서 내가 쓴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을 진짜 할 수 있으면 이건 천재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넘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기술을 문서를 써가지고 넘겨보세요. 제대로 넘어가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봤더니 성공한 제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봐가지고 이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직접 창업을 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실험실 창업운동입니다.